미국만 풀 수 있는 숙제, 동맹 모두가 바라보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드를 설치하고 중국은 반대하다가 설치가 돼버리자 관광객을 보내지 않고 중국 내 한국 진출 기업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 제약한 것을 말합니다. 롯데와 같은 소매 위주 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고, 현대 기아는 배터리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전기차 생산업체로서 경쟁력을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건재했지만 휴대전화 사업은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점유율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되었지만 한국 내에서도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해 보복을 점령하는 상황에 이미 예고된 보복을 실행했다 해도 불쾌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중국 보복을 걱정했지만 실제 보복 조짐과 실행에 이전 정부가 갈팡질팡한 것을 보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교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하니 기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외교는 명분 싸움이고 미국과 같은 절대 강자가 아니라면 명분 없는 주변 국가 자극은 국가적 위상 실추와 피해를 부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사드 설치를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압박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비록 주권인 전작권 반환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큰 잘못을 했지만 사드는 견뎌내었고 박근혜 정부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한일 지소미아 위안부 협상 등에서 속절없이 밀리고 간신히 버텨내던 박근혜 정부의 힘을 빼버린 건 다름 아닌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입니다. 사드는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드를 설치하라며 정부에 공개적인 압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을 방어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던 때인데 안보 운운하며 마치 설치를 안 하면 안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몰아붙였고,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더 버텨낼 명분이 정부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드가 설치되고 유승민 의원은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한심한 발언을 했지만 사드 설치와 보복으로 입힌 국가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과한 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만에 한국 경제 망해 간다고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사드 설치로 인한 그 후유증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치권뿐만 아니라 당시 찬성해야 한다며 거들던 보수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중국 보복을 풀 능력이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똥을 싼 놈이 똥은 물론 제 밑까지 닦아달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보복함으로써 교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한국을 외교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미국 언론기사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사드는 미국이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중국 보복은 이미 예고하고 있는 상태였고 교역 비중 25%, 최대 무역 흑자국의 보복이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면 바보라 할 수 있고, 그런 바보들에게 정권을 맡긴 국민의 불행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 미국 트럼프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나타납니다. 중국이 예상대로 사드 보복을 하고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때 이를 만회할 반대급부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제품에 덤핑 관세 때리고 세일가스 사라 하고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반대급부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중국이 무척 당황했을 것이고 한국도 나름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서로 주고받는 무역하며 상승효과를 내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엔 막대한 무역 적자를 내고 일본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냅니다. 일본에도 사드가 설치되었지만 자칫 한일 양국이 연기하여 중국을 배척할 수 있기에 일본엔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시진핑이 일본이 원하는 방위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면서 한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고 어차피 경쟁자인 한국 피해는 일본의 이익이라 여겨 일본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고 미국은 이런 일본을 모른 척 해줍니다. 미국이 지금 동맹국들의 원성을 사는 가장 큰 부분은
원하는 것도 미국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미국인데 이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과 협조 이후엔 오히려 무역으로 압박하여 미국 이익을 더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이란과 불편하게 만들고 무역을 못하도록 이란에 제재해 한국은 이미 교역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세일가스 구매를 강요한 것을 상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교역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 미국 교역이 한층 중요해진 시점에 한국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미국이 한국에 한 짓이 무엇인지 상기해 보면 됩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을 잡은 이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 정부는 일합니다. 서툴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를 하거나 해서 국익에 해를 줄 수는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한국 정부입니다. 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 일의 여파로 현 정권이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현 정권은 이를 이겨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보복이 시작되었을 때 같은 크기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크기라도 손해에 대해 배려를 했거나 최소한 무역으로 미국 이익을 그렇게 탐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는 미국의 요구에 가장 앞장서서 지지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배려는 별것 없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조금만 내려 미국 정책에 협조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행동했기에 한국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저울추에 미중을 놓게 되고 동맹인 미국을 기본적으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편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결과에 대한 피해는 기득권 권력자들이 입지 않습니다. 온전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기업이 속절없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패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미국의 한국이 중요하다 확신이 서면 한두 번 미국과 반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버릴 패로 한국이 사용될 만큼 한국이 미국에 소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와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합니다. 동맹이 미국을 믿고 미국 대외 정책에 함께하길 원한다면 미국 정책을 받아들여 피해를 본 동맹에 반대 극부를 주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함께하면 언제나 든든하다는 믿음은 미국이 만드는 것이지 동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다투고 있습니다. 내일 화해할 수도 있고 모레인 두 나라가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대선을 위해 반중국 정책을 펴는 트럼프와 중국과 싸움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두 나라는 싸울 이유가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패권국 이미지를 미국은 만들어야 미국 국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을 향한 경계심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미국이 그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궁극적으로 미국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평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 이미지가 되면 당장 중국을 포위 중인 미국 병력은 주둔 가치가 그만큼 상실되어 버리고 갑의 위치에서 주둔한 미군이 민폐를 끼치는 을의 위치로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한국 이익에 가장 합당한 우리 자세는 무엇일까요? 무모해 보일 만큼의 자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보든 경제든 그래야 합니다. 이를 호전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무모함은 가장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무모함이 상대국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느껴지도록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건들면 좋은 꼴 못 본다는 선례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은 아주 좋은 선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 번은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먼저 걸 필요는 없지만 더러운 싸움을 마냥 회피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작은 동물이 독을 지니고 있으면 큰 동물은 이 작은 동물을 피합니다. 작지만 위험하고 위험한 만큼 얻을 이익도 적기 때문입니다. 큰 동물이 독을 품은 작은 동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동물이 색이나 냄새나 소리나 몸짓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변엔 만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도끼를 품은 한국이 되어야 살 수 있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